개발자를 위한 인공지능 뉴런데브. 에이전트가 개입을 합니다. 에이전트는 솔루션에서 LLM이 아닌 코드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LLM과 관계는 있어야 돼. 에이전틱 AI라는 건 솔루션에서 LLM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코드 의존성이 높은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모델만 존재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봤어. 아까 모델이 동작하는 걸 보면서 중간에 코드가 도와줘야 돼. 솔루션이 존재해야지만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왜 프론티어 기업들은 싫을까? 지네 API 많이 태워주면 좋잖아. 형편없는 곳에서 모델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구현 난이도가 어려운 모든 구현을 다 어디서 먹어치우고 싶다? 인퍼런스 API에서 먹어치우고 싶은 거야. 니네들은 멍청하게 호출만 해. 우리가 아무튼 다 처리해주고 줄게.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옮기는 거야. 인퍼런스 API 쪽으로 어려운 코드 구조적을 다 옮기는 이유가 그거야. 그래야지 더 많이 더 빨리 소비하게 시킬 수 있으니까. 솔루션에서 에이전트의 지분이 커지면 당연히 모델 자율성 범위가 줄어들으니까 코드로 규정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로직, 즉 한정된 상황에만 함수처럼 대응할 수 있을 뿐이겠죠. 예를 들면 사진으로부터 책을 감지해서 책에 있는 제목들만 정리해주는 AI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좁혀지는 거야. 범위가. 그러면 정교해지겠죠. 반복 구조, 상태 관리 구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에이전트가 한 번 턴을 제 요청에 따라서 응답하지 않고 제 요청은 요청대로 받았지만 지가 생각하기에 오늘 밤 내내 내가 작업해야 될 내용이다. 이러면 알아서 반복 구조나 상태 관리 구조를 활용해서 계속 분화 정복할 수 있는 업무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에이전트의 지분이 커지면 모델은 불변이지만 프롬프트는 증강되니까 중간에 렉으로 바꾸든 뭐하든 뭐 계속 나한테 적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가능하겠죠. 이게 이제 에이전트 루프를 쓰고 있는 가제류들이 쓰는 기법들이에요. 에르메스 에이전트도 이걸로 유명해진 거지. 프롬프트 증강을 계속 상황에 맞춰 바꾸겠다. 솔루션에서 모델의 지분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 이 반대인 거죠. 모델 성능에 따라서 솔루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게 좀 일단 문제지. 모델 주도 에이전트로 자꾸 바뀌는 게 우연일까? 아니겠죠. 프론티어 기업들이 유도하고 있는 거겠죠. 당연히 비싼 모델 팔아먹기 위해서. 프론티어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토큰을 많이 팔아야지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전체적으로. 최신 모델은 에이전트 기능 학습하고 그냥 멀티터만 돌리면 이게 다 돼. 지 스스로 다 해. 그리고 에이전트 기능 전부 도구로 치환해서 도구 학습으로 하는 걸로 해결해요. 뿐만 아니죠. 쉘하고 파일 시스템 권한 갖게 되는데 뭐 지가 상태 필요한 파일로 남기면 되고 DB에 쓰면 되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자기 메모리의 한계를 외제하로 도구 사용을 통해서 완전히 넘어다닌다. 그러면 현대 에이전트 핵심은 뭐냐면 태스크 일반화라는 거야. 태스크가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태스크는 당연히 처리해야 될 모든 작업이죠. 엄밀하게는 AI가 해야 될 일인데 모든 작업들을 태스크라고 불러야 돼. 그 중에 동기화 작업하고 비동기 작업이 있는데 동기라는 건 동기라고 안 기다려요. 먹통되고 기다리냐 안 먹통되고 기다리냐의 차이잖아. 그 동기라는 건 결국엔 CPU 블로킹을 하면서 대기한다는 것 뿐이지 대기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야.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비동기 대기가 좋아. 그리고 본질적으로 태스크를 고려해보면 직렬성 작업하고 병렬성 작업의 조합으로 구성이 돼요. 이거는 뭐 동시성 프로그램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라미스 올 쓰다가 뭉쳐지면 한 단계씩 프라미스 전진하다가 또 프라미스 올 쓰다가 뭐 이렇게 하는 흐름이잖아요. 직렬했다가 병렬했다가 요 흐름이잖아요. 결국엔 직렬 병렬의 조합인데 그래프로 뻗어나가면 병렬된 애들이 다시 또 병렬 일으켰다 직렬 일으켰다 걔네들 다시 취합됐다가 뭐 이렇게 하는 그래프 형태로 뻗어나가는 거죠. 이게 순차적으로 해야만 하는 거. A가 끝나야지 B를 할 수 있어. 이것들은 직렬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병렬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들. LLM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문서 좀 찾아줘 이러면 나쁜 건 뭐죠? 폴더의 리스트를 받아서 하나씩 폴더를 뒤집어서 찾는 거야. 그러면 바쉬를 되게 순차적으로 도구 사용을 막 200번 300번도 하겠죠. 순차적으로. 근데 이게 LLM이 판단하기에는 이거 병렬 작업으로 가능하겠는데 그러면 동시에 바쉬를 200개 띄워가지고 200개 폴더를 한 번에 뒤집으면 그만이죠. 현대 모델들은 병렬성에 대한 학습을 해. 어떤 문제가 병렬성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정을 하는 학습을 해. 작업 분할을 할 때. 대부분 진짜 이루어지는 작업 그래프 형태를 보면 직렬 단계 일부가 병렬화됐다 직렬을 복귀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더 정교해지면 그래프형 작업 관리로 갈 수 있는데 효율도 많이 높지 않을 뿐더러 이러면 실수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보통은 일자 직렬로 가다가 병렬 잠깐 했다 다시 일자 직렬로 가는 게 계획 세우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AI도 이걸 더 쉽게 처리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직렬로 가다가 중간에 4개로 분개했다가 다시 독수리 이제 합쳐가지고 다시 일자로 갔다가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 비동기적인 작업 관리자는 직렬과 병렬로 작업 매니저에 등록을 하고 등록한 작업이 전부 완료되는지 알려주는 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add 태스크를 할 수 있고 get 태스크 리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도구가 제공이 돼요. 에이전트 루프에서는 작업 관리자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get 태스크 리스트 했는데 작업이 하나도 없어야 돼. 있으면 계속 턴을 종료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야 끝났냐? 야 끝났냐? 이렇게. 그래서 에이전트 도구들은 태스크 계열의 도구 사용 훈련을 따로 받아요. 그래야지 비동기적인 루프를 계속
에이전트 쪽에서 돌려줄 수가 있어요. 이 태스크를 활용하는 거죠. 복잡한 지시가 오면 단계별로 처리하는 프롬프트 해체 많이 보셨죠? 바이브 코딩에 보면 그래서 단계를 미리 직렬 태스크로 등록해서 이 태스크 큐가 보이고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게끔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따로 있어요. 태스크 리스트라고. 병렬적인 작업을 직접 할 때 처리하지 않고 태스크로 등록하면 여러 웹사이트 한꺼번에 검색하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 병렬 큐로 작업을 등록해서 각각 태스크들이 끝나는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 다음번 스텝이 진행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취합을 LLM한테 안 맡기고 각각 테스트 끝날 때마다 그거를 평가해가지고 LLM이 매번 평가하지 않고 그냥 취합까지를 이 매니저가 코드 수준에서 다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LLM은 내가 병렬로 펼쳤던 작업이 다 끝나가지고 결론이 왔구나 하고 그 다음만 이제 처리하는 식으로. 그런데 이 태스크는 일반화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만 생각하지 마세요. 더 큰 단위의 위임 태스크로 위임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서브 에이전트. 이것도 태스크야. 서브 시스템 구동. 아까 제가 에르메스 에이전트가 뭐 한다고 그랬죠? 코덱스한테 프로그램 짜라고 시킨다고 그랬죠. 서브 시스템 구동이잖아. 그런 거죠. 스킬 지시에 따라서는 아예 코딩 에이전트 전체가 태스크로 들어간다. 태스크 도구 호출에 한계가 있어요. 컨텍스트 제한하고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죠. LLM이 작업 분해하고 태스크를 생성, 감시하는 구조는 컨텍스트가 희미해지면 작업을 잘 분배를 안 해주거나 깨지거나 무시되거나 이럴 수 있어요. 이 도구 호출로 태스크를 호출하는 거의 위험성이지. LLM이 도구 호출 안 해주거나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전체 태스크가 다 위험해지니까. 는 이제 강제로 집행하는 코드 작업을 집어넣거나 프롬프트를 강행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요. 시스템 리마인드라는 태그 강제로 삽입되는 거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 유저 프롬프트에 개입해가지고 지가 보강하죠. 프롬프트에 시스템 리마인드라는 태그 넣어가지고 더 보강시키거든요. 자기가 강제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스킬은 프롬프트인데 프롬프트의 지시사항이 특정 도구를 쉘로 실행하게 하는 그런 식의 스킬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커스텀 도구하고의 결합이야. 바쉬를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도구가 예전처럼 일일이 에이전트에서 제공 안 해줘도 되는 게 그때그때 실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프로그램만 있으면 바쉬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LLM 쓸 때 프롬프트와 에이전틱 AI의 프롬프트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프롬프트를 지시낼 때 어떤 도구를 쓰라는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의 LLM들은 미리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MCP라든지 정의되어 있는 도구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바이브 코딩을 비롯한 일반적인 에이전트, 문제 공간을 크게 잡고 있는 에이전트들은 일단 바쉬를 쓸 수가 있잖아. 못 쓰는 프로그램이 없는 거야. 룰만 해도 강제로 집행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코드를 실행해서 집행하는 룰, 이게 아예 파이썬 코드이거나 정규시거든요. 실제 AI 테스트 시나리오 가지고 놀아볼까요? 테스트라는 게 더 이상 단위 테스트에서 인수 테스트까지 구분할 필요가 없어. AI 입장에서는 다 테스트야. 지가 단위 테스트 하고 싶으면 코드 짜서 하면 되고, 지가 인수 테스트 하고 싶으면 E2E 테스트 하면 그만이야. 무슨 테스트를 할지만 정의해주면 된다 이거야. 문제는 테스트 항목이 방대하잖아. 방대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생략해. 혹은 건너뛰고 한척해. 에이전트 MD를 어떻게 길게 써도 못 막아. 테스트 항목을 제이슨을 만들게 하고 이 제이슨을 파이썬이나 노드가 하나하나 수행하면서 너 이번에 테스트 1번 실행해. 오케이, 네 결과 받았다. 그 다음에 도구 호출로 너 아직 테스트 안 끝났어. 자, 나한테 다음 테스트 달라고 그래. 너 이제 2번 테스트해. 이런 식으로 도는 거야. 코드하고 도구 사용이 되는 코드하고 LLM하고 같이 결합해서 도는 거지. 그러면 하나도 안 빼먹고 할 수가 있겠다.